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escape 시퀀스까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C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를 대충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클립에서는 잡다한 것들,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차례대로 보죠. 네, 그 샵 인클루드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할 때 작다, less than과 greater than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써도 된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디버그 메뉴에서 빌드를 실행을 해보면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차이가 뭘까요? 자, 차이는 환경 설정과 관계된 것입니다. 프로퍼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창에서 C++ 탭을 선택을 하면 링커 탭을 선택을 하면 C++입니다. C++에 그 비주얼 C++ 디렉토리즈에 보면 include 디렉토리즈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디렉토리 경로들이 폴더 패스가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본다는 뜻이죠. 네. 자, 그 샵 인클루드에서 작다, 크다, 기호를 적으면, 자, 이렇게 적으면요. 이 파일을 찾을 때 찾는 순서가 바로 이 샵 인클루드 디렉토리 순서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고, 여기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보게 되는 거죠. 네, 그 순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파일 이름을 명시를 하면 이 파일을 찾을 때 include 순서에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디렉토리, local current folder path를 먼저 봅니다. 그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내가 정의한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는 이걸 쓰는 게 문맥상 맞고 표준 헤더 파일을 include 할 때는 이걸 쓰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썼다라고 해서 include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폴더에 찾다가 이게 없으면 아까 그 명시한 경로에서 찾기 때문에 제대로 include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연히 똑같은 파일 이름이 두 개 존재한다면 표준 헤더 파일이 무시가 되고 내가 정의한 헤더 파일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규칙처럼 외워놓으시면 되는데 표준 헤더 파일이나 외부 라이브러리 파일을 쓸 때는 less than, greater than 이를 쓰는구나. 내가 정의한 헤더 파일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쓰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게 샵 인클루드에서 요거와 less than 연산자와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샵 include는 다른 명령과는 다르게 include가 아닙니다. 앞에 샵이 붙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면 샵이 없죠. 아주 특별한 키워드죠. 자, 앞에 샵이 붙은 이유는 이 샵 include 명령문이 프리프로세싱 커맨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파일러가 코드를 읽어서 기계어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샵 include 문장은 컴파일이 일어나기 전에 실행돼야 되는 문장입니다. 컴파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해당 헤더 파일을 여기 끼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명령문들을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커맨드 전처리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전처리 명령문은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전처리 명령문에는 샵 include 말고 샵 if 혹은 샵 if and if 몇 개 더 있습니다. 혹은 샵 define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샵 include에 샵이 붙는 이유 전처리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을 보십시오. 메인 선언에서 보면 int는 하나의 키워드, 메인도 사용자가 정의한 문장, 이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의미 단위입니다. 이렇게 컴파일러가 구분하는 최소의 의미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토큰이라고 합니다. 네, definition 철자가 틀렸네요. 네, 그럼 여기에는 토큰이 몇 개인지 잘 보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토큰이 있습니다. 문장에는 네 개의 토큰이 있습니다. 브레이스도 오픈 브레이스도 하나의 토큰이고요. 클로즈 브레이스도 하나의 토큰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int가 하나의 토큰이고요. t도 하나의 토큰이고 세미콜론도 하나의 토큰입니다. 최소 의미 단위 토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토큰 사이에는 임의의 공백 혹은 엔터 혹은 탭 문자가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빌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토큰 사이를 구분하는 공백, 엔터, 그리고 탭 이런 것들을 화이트 스페이스, 흰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 사이를 구분할 때는 화이트 스페이스는 이 아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기 좋으라고 보기 좋게 이렇게 쓰는 게 관리죠. 하지만 아무렇게나 화이트 스페이스가 와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겠죠. 빌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 문장은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라고 했고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죠.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꼴 다음에 변수의 초기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t를 선언하고 메모리 할당이 되고 영어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점점점은 공백 문자인데요. 공백 문자를 표시하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컨트롤 RW를 누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선언하는 거라고 했죠. 함수는 쓰기 전에 반드시 선언해야 됩니다. 이 함수 f는 여기서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밑에 됐기 때문에 콜 했을 때 선언이 없다면 에러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선언을 모아둡니다. h 함수는 여기서 호출했기 때문에 선언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printf는 표준 함수라고 했습니다. 표준 함수도 쓰기 전에 선언해 줘야 되는데 표준 함수인 경우는 기능별로 여러 헤더 파일에 나눠두고요. 헤더가 모여있다고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include를 포함해 주는 게 맞습니다. 샵 include는 아무 곳에나 위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드 해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샵 메인 안에 넣어볼까요? 여기에 넣으면 실패하죠. 이거는 사실은 상관없지만 샵 include 안에 정의된 어떤 문법 때문에 블록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 자체가 문법 에러는 아닙니다. 헤더 파일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기만 한다면 여기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관례는 룰이 아니라서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따르는 것을 관례,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관례상 제일 위에 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의 선언이나 변수의 선언이나 변수의 정의가 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옵니다. 자, 그래서 빌드 메뉴에서 빌드를 선택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탐색기에서 실행 파일 폴더에 가서 실행 파일을 실제로 실행해보면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 그다음 숫자 값을 출력해서 종료되는 것을 지금 바로 종료돼서 확인 안 되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 함수가 표준 기능으로 C 함수를 구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